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 김윤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경매물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분석해 볼 거예요. 주로 2021년 3월 8일 날 진행하는 물건 중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고 3월 8일 날 진행하는 물건은 제가 후면부에다가 실어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8일 입찰 경매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입니다. 대덕구 송촌동 흥일아파트입니다. 2019 타경이잖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 2019 타경이면 감정가격이 저렴하게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물건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감정가격이 4,700만원인데요 이 물건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계속적으로 가격이 오르질 않아요. 계속 제자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가격이 4,700인데 제가 볼 때는 이 가격 밑에 거래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물건이 한 3번 유찰됐다가 2분이 입찰을 해가지고 미납을 하셨어요. 왜 이분들이 미납을 했는지 이거를 오늘 분석해 볼 겁니다. 일단은 좀 계속적으로 유찰이 돼가지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저 가격이 1,100만원대고요. 입찰 보증금은 당연히 이거의 10%. 면적을 보니까 56제곱미터입니다. 전용 56제곱미터면 방이 한 3개 그리고 화장실 하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옛날 건물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 면적이면 좋기는 한데 왜 이게 유찰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제곱미터 여기 봐요. 사용 승인이 79년도입니다. 79년도면 벌써 지금 한 40년 넘었어요. 완전 노후화된 물건입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임대도 안 되고 살지도 못하고 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미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임대도 잘 안 되고 있고 또 임차인이 여기 현재 점유가 되고 있었는데 다른 임대가 못 맞춰지니까 이분의 보증금을 빼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경매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재 요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임차권 등기자예요. 여기 보시면 전입일이 미전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입을 했다가 나가야 되는데 돈을 안 빼주니까 임차권 등기를 하고 전입을 뺀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최초 전입한 날짜로부터 계속적으로 대항력이 유지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현재 말소기준 권리가 2018년 10월이고요. 이분이 확정일자가 2013년 11월 1일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2013년부터 여기에 전입해서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보증금이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 전세가 4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물건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보다도 더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기부 현황을 보도록 할게요. 2018년 5월달 이분이 임차권 등기를 하셨네요. 13년도에 점유를 했다가 계속적으로 살다가 안 빼주니까 2018년 5월 16일날 임차권 등기 4천만 원을 하시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가압류 어디 회사네요. 굉장히 높은 가압류가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게 들어와 있으니까 당연히 돈도 못 빼주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겁니다. 그리고 압류, 강제경매 누가 넣었어요? 임차권자가 넣은 거예요. 현재 가압류권자는 판결 같은 게 안 받았겠죠 아직. 그러니까 경매를 아직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가압류만 해놓고 그냥 경매 신청을 안 하신 거고 이분은 현재 이렇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가지고 정본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이 물건은요 현재 이 말소기준 권리 이거보다 앞에 있는 거는 인수 뒤에 있는 거는 소멸인데 요 앞에 있는 이분 임차권 등기자 이분은 전부 다 인수를 하셔야 돼요. 낙찰 금액에서 이분이 못 받는 금액을 인수하는 겁니다. 일단은 배당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배당 절차에서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낙찰 금액에서. 근데 경매 비용 빼고요. 또 압류 이런 당해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또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받는 금액은 적을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매수인이 인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납을 하신 건데 그런 걸 모르고 입찰을 들어가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두 번째 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차순위 금액인 분은 굉장히 행운합니다. 행운아. 왜냐하면 입찰 보증금을 안 띄었잖아요. 이 차순위 금액 분은 차순위 신고를 안 하셨어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분 한 분만 미납을 하신 겁니다. 금액을 보면 요 평균 가격 볼게요. 3,550만 원이에요. 그 최저 가격이 2,900만 원입니다. 최고 가격은 4,200만 원이에요. 평균적으로 잡아도 현재 임대차 보증금보다도 적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금액에서. 그러면 이 금액은 메리트가 없는 거죠. 이런 거 입찰 들어가시면 내가 그냥 4천만 원 이상 주고 살 것이 아니면 이거 입찰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자, 이제 두 번째 물건입니다. 서구 가장동 물건이에요. 이것도 2019 타경입니다. 근데 왜 이게 미납 사건이 발생했는지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낙찰됐다가 다시 낙찰된 금액에 있던 요 금액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재경매잖아요. 최저 가격이 4억 1,000입니다. 4억 1,090만 3천 원이네요. 입찰 보증금 이거의 10%고요. 이분은 4천만 원 띈 거예요. 4,100만 원. 포기죠, 포기. 미납하신 분은. 건물 면적은 지금 96제곱미터인데 토지 면적이 52평이에요. 52평이면 솔직히 다가구 치고는 그리 좋은 평수는 아닙니다. 그냥 원룸들만
빚만 쪽쪽쪽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 건물에서 이분이 미납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다중주택. 이게 다가구 주택이어야 되는데 다중주택이에요. 다가구하고 다중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다가구는 각 호실별로 치사 도구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에서 치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중주택은요, 공동 치사로 하셔야 돼요. 2층에 하나, 3층에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용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임대 잘 안 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건물 안에 이렇게 임차인이 지금 쭉 많다라는 거는 안에가 불법 건축물인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불법 건축물을 신고하면 무조건 원상복구입니다. 이거 임대차 보증금은 4억 정도 나왔고요. 월세가 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임차인을 보시면 말소기준 권리인 2017년 12월 요 날짜보다 빠르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항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할 사항도 없겠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크게 문제되는 거 없어요. 권리분석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니까 인수되는 사람도 없고요. 그 뭐 월세도 이 정도면 다 차 있는 거 보니까 세도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역이 또 세도 원래 잘 나가요. 가장동 쪽이. 가장동 한민시장인가요? 한민시장 쪽인가 그래요. 여기가 뭐 세도 잘 나갑니다. 그런데 왜 이게 미납을 했을까? 한 가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요, 다중주택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너무 높게 받았다 생각보다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토지 면적으로만 보면요 52평이잖아요 평당 한 700 잡아도 3억 5천 정도 이상은 토지 가격이 간다라고 보고요. 근데 평수가 좀 작아서 다가구업자들이 크게 덤빌 수 있는 그런 평형대는 아니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크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이 가격에. 그래서 한 번 더 유찰이 돼야 된다 라고 보입니다. 이거 받으시면 다가구 하시려면 주차장이 필요해요. 주차시설이 안 되면 이거 다가구 안 됩니다. 그런 거 잘 알아보시고 입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대덕구 석봉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이제 빌라잖아요. 하나하나 호실이 주인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개의 호실이 나온 거예요. 아까 다가구는 통이지만 다세대 주택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 호실, 이렇게 하나 호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정 가격이 1억 8,200만 원 유찰됐어요. 이 다세대 빌라가 뉴스에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분양 가격이 높아요. 이게 지금 이 감정 가격이 분양 가격일 거예요. 요거에. 그러니까 이 가격에 사신 분들은 평생 가격이 안 올라. 이 다세대 빌라가 계속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분양 받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 분양하는 것들은 가격이 이렇게 너무 높게 책정되는 것이 많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 사시면 내가 산 가격보다도 떨어져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물건들이 경매들이 또 많이 나와요. 면적은 좋습니다. 73제곱미터예요. 대지권은 15평이고요. 가격 시점이 2020년 4월 오르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보존등기일이 2017년, 건물도 지금 4년차 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새 건물이에요. 73제곱미터, 면적도 괜찮아요. 말소기준권리가 2018년 6월, 배당요구기준기일이 2020년 7월 20일, 전입세대 없고 뭐 벼있는 거네요. 지금 계속적으로 공실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좋은데 낙찰이 안 되는 이유는 감정가격이 비싸다, 그러니까 분양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입세대 없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소유권, 거래가액이 1억 7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저당 설정해서 이만큼 대출을 받으셨고, 이거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변제를 안 하니까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1억 2천대. 이거보다도 좀 밑에요. 이게 분양 때 이렇게 높은 가격에 분양받아서 대출 받으면 거의 매매도 못하고요, 그냥 돈을 날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세대 빌라를 받으실 때는 굉장히 주의해서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배울 만한 하나의 이제 물건이다. 다세대 빌라는 분양받을 때 잘못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임대차 내역이기 때문에 뭐 권리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 가격이 높고 현재 거래되는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유찰된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이번에는 들어갈 만한 물건이죠. 제가 볼 때는 한 1억 정도? 뭐 그 정도 선일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안 가봤지만 평균적인 가격이 뭐 9천에서 1억 정도,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소견이니까 한번 잘 알아보시고 입찰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물건입니다. 서구 변동의 탑스빌입니다. 여기 면적을 보니까 83제곱미터예요. 굉장히 좋아요. 면적상으로는 30평대잖아요. 감정 가격은 1억 8천대. 아파트라고 보면 뭐 충분히 가능한 건데, 여기가 보니까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이면 아파트보다 조금 작죠. 그러니까 아파트형 오피스텔 같아요. 한 번 유찰됐습니다. 또 유찰됐어요. 아까 빌라랑 비슷하네요. 유찰된 게. 자, 그러면 이게 왜 유찰됐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격 시점 2020년 7월, 보존 등기가 2012년. 이건 조금 오래됐네요. 한 10년 가까이 됐다 지금. 그리고 83제곱미터.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을 때는 지금 말소기준 권리하고 배당요구 존기를 잘 보셔야 합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2012년 11월인데 임차인이 전입일자가 2016년 7월달. 확정일자는 조금 더 빨리 받았어요. 이틀 정도. 이분은 7월 29일 0시부터
최우선 변제랑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항 요건을 갖춘 거죠. 그 날짜로. 보증금이 1억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이분은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받는지 안 받는지는 한번 등기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등기부 현황입니다. 근저당 2012년 11월 20일이에요. 6천만 원이네요. 그러면 아까 임대차 보증금이 1억이라고 했어요. 1억이 언제냐면 2016년이면 현재 등기부 요 지금 근저당보다는 뒤에잖아요. 그러니까 6천 이분이 받아가고 그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낙찰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내 걸 다 받으려면 1억 6천이 넘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 감정 가격이 얼마예요? 1억 8,700. 이것만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 근저당 6천이 있어도 내가 실제 받을 수 있는 거는 1억이 들어가면 이거보다 낮으니까. 근데 이거 안 됩니다. 내 전세 보증금은요 실제 시세에 70%를 넘기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시세를 1억 8천으로 봤다? 잘못된 거죠. 이 분양되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요 면적상으로는 좋아요. 그 당시는 이 가격에 분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오피스텔은 잘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분양되는 가격의 70% 정도 거기에 또 한 20% 30%는 깎아야 돼요. 그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 전세 보증금이. 근데 더구나 앞에 근저당까지 있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큰 오산이다. 이분이 잘못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억 중에 이분은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받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돼요. 권리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여기 은행에서 이렇게 청구 금액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뒤에 뭐 더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물건하고 해서 같이 청구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분은 6천만 원 받고 나머지부터는 임차인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2016년 7월달 임차인이 현재 점유 중이다. 그러나 이분은 일부 받는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 변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을 일부라도 받을 때 최고가 매수인한테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도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뭐 그냥 나가셔야 돼 이분. 권리상 문제 없고요. 명도도 문제 없고 그리고 물건도 뭐 가격만 파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미납이 되어 있는지 관리비 일단 임대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협상할 때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물건입니다. 유성구 하기동의 다가구 물건입니다. 이 다가구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통으로 한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의 호실. 아까처럼 다중주택은 이렇게 다가구이긴 한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치사용, 치사 자리라든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쓰는 거.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가구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나중에 다가구, 다중주택 이런 것들은 제가 또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다시 그것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감정 가격은 6억대. 변경됐다가 그러니까 유찰됐다가 변경됐다가 유찰 다시 감정가 그대로 다시 해가지고 다시 유찰됐어요. 자, 요게 이번에 또 변경될 수도 있겠죠. 토지 면적을 보니까 69평, 70평 딱 좋아요. 다가구 짓기에 굉장히 안성맞춤입니다. 요 면적이면 요보다 더 크면 더 좋겠지만 요 정도면 그냥 일반적인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은 다가구를 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면은 지금 1층도 주택 30평짜리 다가구 주택 이거 두 가구 그러니까 딱 요렇게 짓기 안성맞춤이에요. 그냥 원룸 안 뽑는다면 보통 투룸이나 3룸으로 돼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 시점이 2020년 3월이고요.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여기 보니까 지금 302호 한대 임차인들이 쭉 있는데 여기 보니까 종전사건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전에 또 경매가 나왔다라는 거네요. 나왔다가 낙찰돼가지고 다시 낙찰받으신 분이 또다시 경매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보증금이 보니까 1억 500이 있어요. 전입일자가 빠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소기준 권리를 봐야 되잖아요. 말소기준 권리가 어떻게 돼요? 등기부 현황을 보면 2017년 1월 달이에요. 근데 2011년에 이분이 2017년 이런 다른 분들은 현재 지금 다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분 하나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302호 종전사건 임차인.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전사건 임차인이 낙찰자하고 다시 계약을 했다는 거겠죠. 그러면 새로운 계약으로 해가지고 다시 계약서를 썼다 하면 이분이 받은 지금 근저당 설정을 했잖아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로부터 지금 대항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분이 그대로 있어서 다 변제를 받았다면 변제를 받고 그대로 버티고 있었다면 대항력을 가지고 이분은 대항 요건은 그대로 있겠지만 최우선 변제라든지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예요. 사라진단 말이죠.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 새로운 계약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거보다 뒤에 있고 새로운 계약으로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때 당시에 제가 보니까 요게 같은 거였더라고. 1억 요 순위 해가지고 다 변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분은 대항력이 없다라고 보시고 입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상 문제가 없어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고 쪼르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크게 문제 없고요. 뭐 종전 사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것들은 종전 사건 번호가 있어요. 등기부에 보시면 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이분이 변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임차인으로서 만약에 안 받았다면 계속적인 대항력은 갖고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나 이런 건 사라지지만 그래도 대항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파악을 해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 당시 변제를 다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물건 중에서 괜찮은 물건들 좀 뽑아서 봤고요. 그날 진행되는 물건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구 노은동 건물만 매각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지적동의 동아일 하우스 요거 지금 오피스텔인데 유찰 많이 됐습니다. 요건 가격 한번 보시고요. 남일면 초연리 공장 물건 유치권 여지가 있다나요?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요 현장에 가서 점유 요건 같은 걸 잘 보셔야 돼요. 이분들이 그 당시에 점유를 하고 있었는지 경매 당시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봐야 돼요. 유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점유입니다. 점유. 그래서 송천동 횡아파트 아까 한 거고요. 가장동의 다가구도 아까 한 겁니다. 북명동의 어울림 이게 숙박 콘도네요. 요게 지금 건물이 180제곱미터인데 유찰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요것도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콘도 어울림 4층 각각 호실별로 있는 것 같아요. 4층, 2층 이렇게 이것도 유찰 많이 됐습니다. 연서면 고봉리의 건물만 매각 이거 건물만 쓸 거 아니면요 절대 낙찰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군분면 천을리 이미아 물건 지금 24,000이네요. 24,513제곱미터 두 번 유찰됐어요. 절반 가격입니다. 이렇게 이미아 찾는 분들 이렇게 좀 많이 유찰된 거 관심 있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아 찾는 분들은요 이렇게 지금 많이 유찰된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성구 하기동의 송림마을 요거 변경됐고요. 석봉동의 다세대 주택 아까 제가 본 것 같고 변동의 탑스빌 아까 봤습니다. 이거 동구 상소동의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인 건 괜찮아요. 이런 거는 이제 여기 토지 면적하고 가격 분석하셔가지고 입찰하시면 되고요. 서구 내동의 근린주택 이게 상가주택이잖아요. 말하자면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용전동 한숨 아파트 있었는데 변경됐습니다. 갈마동의 한미빌리지 요거 괜찮더라고요. 건물이 126제곱미터고 대지권이 미등기인데 포함되어 있잖아요. 대지권 등기가 그냥 받아오시면 돼요.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가격에 이런 거는 가격 분석을 하셔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동구 대별동 근린주택 신권입니다. 그리고 가수원의 은하아파트 이런 물건 괜찮아요. 면적도 괜찮아요. 52제곱미터 임대아파트 뭐 공시지가 1억인 아파트 이런 거는 임대아파트는 아니더라도 뭐 임대 수익 같은 건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문제입니다. 이런 건. 자, 용원동의 다가구 용원동도 면적도 좋고요. 근데 금액이 좀 크네요. 요거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대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중구 태평동에 주택인데 이거 정비구역 안에 있더라고요. 이런 거 거의 1차에 다 덤빈다고 보시면 돼요.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주택이고요. 이거 신권입니다. 송천동의 광산빌라 45제곱미터 신권. 가양동의 옥수빌라 다세대 빌라요. 72제곱미터예요. 신권. 금성면 화림리의 이미아 신권. 전이미연의 정원빌리지 뭐 산업단지 쪽이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빌라 물건입니다. 뭐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요. 신권입니다. 갈마동의 광도 푸른아파트 물건이에요. 43제곱미터 신권입니다. 도안동의 캠퍼스탑 이거 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린 게 있고요. 전부 한번 유찰됐습니다. 유성구 하기동의 다가구 물건 요거 한번 유찰됐고요. 동구 용운동의 주택 신권입니다. 요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위치상으로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나중에는 좀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덕구 비련동의 신진상가 요건데 요 2층에 있는 거고요. 신권. 무지개 아파트 상가동 지하층 이런 지하에 있는 물건들은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요거 지금 추정리 물건 하시는 물건은 기각당해 있고요. 동구 용전동의 다가구 신권입니다. 그리고 오정동의 거성빌라 빌라인데 면적이 45제곱미터예요. 신권이에요. 요즘 빌라 요런 물건들은 한 번씩 유찰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신권에 관심 갖고 한번 유찰되면 크게 관심을 갖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산동 샘마리 아파트 치아 금성면 금성리 상가리 신권 물건이 있습니다. 주택. 그리고 궁동에 자연아파트 물건이 있었는데 변경됐어요. 다음을 기약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궁동 요것도 괜찮아요. 자연아파트도. 자, 그럼 3월 8일 물건을 다 봤고요. 다음에 이제 다시 뵙도록 하고 이렇게 물건 좀 좋은 것들 좀 공부해볼 만한 것들을 이렇게 먼저 한번 하고 이렇게 간략히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물건 소개보다는 이렇게 분석하는 거를 비중을 좀 많이 두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